2026년 2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기관을 출범시켰습니다.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중지 상태로 묶여있던 사건이 2111건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있었던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공식 명칭은 복지시설이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복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폭행, 그리고 죽음. 국가가 알고 있었고 국가가 묵인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열겠습니다. 형제복지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975년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는 불황인 단속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있는 노숙자, 장애인, 고아, 정신질환자 이들을 거리에서 치운다는 명목으로 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그 정책의 수혜를 받은 시설 중 하나였어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경찰이 잡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잡혀오는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넓었다는 거예요. 정말 노숙자나 장애인이 아닌 그냥 길을 걷고 있던 일반 시민,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 심지어 가출한 청소년까지 경찰이 임의로 불황인으로 분류해서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는 증언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형제복지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강제로 노역을 시켰어요. 복지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신발, 봉투, 각종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없었어요. 무임금 강제 노동이었던 거죠. 복지원 측은 이 노동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폭행이 가해졌어요. 생존자들은 구타가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면 더 심한 폭행이 돌아왔고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어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을 거쳐 간 사람이 최소 38,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공식 기록에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조사를 진행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20년 넘게 묻혀 있었을까요? 국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복지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었어요. 경찰이 직접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줬습니다. 내무부와 보건사회부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감사했고 그 감사 기록에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동안 1987년 복지원 내 종사자 한 명이 탈출한 수용자를 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검찰이 들어가서 보니 기록에 없는 시신들이 발견됐습니다. 원장 박인근은 구속됐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38,000명을 강제 수용하고 수백 명을 죽게 한 사람이 2년 6개월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입니다. 박인근은 형 집행 중에 가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원 시설 일부를 계속 운영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전두환 정권과 형제복지원의 관계. 박인근은 정권 실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 시설을 이용했고 그 대가로 보호막이 쳐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서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2026년 2월 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요. 국가가 이 사건에 개입했고 국가가 묵인했고 국가가 보호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요. 1987년 사건이 알려졌을 때 생존자들이 처음 목소리를 낸 게 30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존자가 세상을 떠났을지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답을 내놓기를 다크레코드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록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봉인된 기록을 가져올게요.